요즘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죠. 69시간이니 60시간이니 한때는 120시간이니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요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는 칠레에서는 노동시간을 일주일에 45시간 기준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라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연장 근무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정을 먼저 봐야겠죠. 현재 우리의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보면은 52시간은 일단 아닙니다. 40시간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2시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추가로 8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60시간까지 계산이 되는데, 얼마 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은 이내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한번 요즘 유행한다는 챗 GPT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번 이미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은 좀 다른 정보도 있긴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 부분은 저희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챗 GPT에서는 하루에 2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규정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일본은 월 단위, 연 단위로 연장 근무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월 45시간, 1년에는 360시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한 달에 100시간, 연간 720시간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제한하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대신 일주일에는 40시간이고 이걸 초과하면은 1.5배 수당을 줘야 된다. 이 챗 GPT를 보니까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규정을 보니까 미국에는 연장 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연장 근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저희랑 좀 비슷한데, 일부 산정하는 방식이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아니면 연 단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논란이 됐던 69시간, 사실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된 거는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했고요. 4월 17일까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주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바로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을 지금은 일주 단위로 제한을 하고 있죠.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은 월 단위 아니면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 단위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을 넣자는 내용이고요. 그 대신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는 11시간의 휴식은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내용도 있긴 한데 69시간이 나온 이야기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할까지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근데 11시간의 휴식은 보장을 해야 되니까 24에서 11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은 일을 해도 된다는 건데, 근로기준법 보면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고려를 해보면은 우리가 13시간을 내리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3번의 휴게 시간을 줘야겠죠. 그렇게 합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총 1.5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24시간 다시 구성을 해보면은 24시간 중에 휴식시간 11시간 빼야 되죠. 그리고 1.5시간의 휴게 시간도 빼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1.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하루에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11시간 30분.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이죠. 7일까지 다 일을 하면은 80.5시간이 되고요. 근데 또 역시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 주휴수당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1.5 곱하기 6, 69시간이 나옵니다. 이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했죠. 그래서 몇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 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거 이대로 가면은 69시간까지 일이 가능하겠는데 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성명을 많이 발표했죠. 근로기준법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 때문에 60시간을 넘기지 않는 방향에서 대통령이 노동부 쪽에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아마 노동부에서도 새로운 안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튼 우리가 연장근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다 보니까 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의견도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문제의식이 드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실제로 법안이 나오게 되고 개정 과정이 나오면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